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 해도 너무했다 라는 제목으로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보궐선거는 4월 10일 날 있었고요. 5군데에서 행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전남 영광 군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에서는 특정 당 후보가 당일날은 40.5%를 얻었는데 사전에서는 41% 얻었습니다. 최종은 40.8%고요. 그래서 차이가 0.5%밖에 안 나고 이렇게 될 확률은 34.5%로 매우 자연스러운 확률입니다. 즉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조국당의 경우에는 27.2%의 당일 퍼센트에서 사전투표율이 25.9%로 약간 떨어졌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확률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경우, 무소속의 경우에도 둘 다 조금씩 떨어졌지만 사전투표 확률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확률이 나왔습니다. 즉 전남 영광 군수의 경우에 모든 투표 확률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수치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요. 특정 당 후보가 2018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나왔는데 5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안정권이었습니다. 즉, 이 후보는 언제든지 당선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부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고요. 그냥 놔둔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전남 곡성 군수의 경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당 후보가 당일날 50.8%였다가 사전에서는 59.9%로 9.1% 증가했습니다.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의 경우에는 4.2%에서 3.0%로 1.2% 떨어졌고요. 조국당의 경우에는 38.5%에서 33.9%로 4.6% 떨어졌습니다. 무소속의 경우에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특정 당 후보는 9.1%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 확률이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참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있었던 다른 선거보다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일어날 그럴 조작을 했을까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조국당 표를 특정 당으로 옮긴 흔적이 있습니다. 요 전에 다른 당들은 득표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표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옮기기가 좀 어려웠던 듯 하고요. 조국당의 경우에는 표가 좀 높아서 그 표를 깎아먹고자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한 듯 합니다. 특정당 후보는 이전 2번의 도의원 선거에서 연속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당으로 나왔지만 당선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선거에서 표를 집어넣은 듯 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5,800장 정도에서 1,200장 정도를 가짜표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 결과 나오게 됩니다. 약 21% 정도를 가짜표를 투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 부산 금정구 구청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당의 경우 당일은 34% 정도였는데 사전은 44%로 약 9.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힘의 경우에는 65%에서 55.3%로 9.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 표를
금정구에서는 특정당으로 옮겼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올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00승보다 낮습니다. 이 10의 마이너스 100승이 얼마나 작은 숫자이냐 하면은 우주 전체 원자 개수가 약 10의 82승계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82승분의 1, 10의 82승분의 1이다라는 것은 어떤 확률이냐 하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한테 야, 너 저기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 중에 한 개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뭐 어떤 혹성의 어떤 바위 그 머리 끝에 있는 원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혹성에 있는 어떤 바위에 있는 원자를 생각했지? 라고 맞추는 게 10의 82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전투표 확률은 10의 100승분의 1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낮다는 이야기죠.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요. 국힘의 표가 특정 당으로 옮겨졌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은 국힘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65%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당이 사전 선거에서 17,000표 정도 중에서 5,800장 정도의 가짜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한테 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독하게 했더라면은 34%와 60%는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면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화군수의 경우입니다. 강화군수의 경우에는 특정 당이 39%에서 5.7%를 더해서 사전에서 44%가 됐고요. 국힘은 52%에서 2.7% 떨어져서 49%가 됐습니다. 결국 국힘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국힘의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확률이고요. 특정 당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특정 당의 경우에도 표를 많이 집어넣지 않았어요. 다른 경우에는 뭐 30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짜표를 집어넣었는데 17%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당선이 됐습니다. 요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말씀드렸다시피 가짜표를 심하게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17%만 넣었고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강화도 군수 정도는 별로 영향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투표를 억지로 심하게 가짜표를 넣어서 의심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패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정 당이 당일에는 43% 얻었는데 사전에서는 60%가 넘게 얻었습니다. 플러스 17%가 됐고요. 국힘의 경우에는 51% 당일 득표율에서 34% 사전 득표율로 17%나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그냥 0입니다. 아까는 뭐 10의 마이너스 100승, 10의 마이너스 200승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아예 나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분석을 해보면 특정 당에서 사전 선거에서 가짜표를 약 22만 표 정도 투입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특정 당이 사전 선거에서 얻은 42만 표의 52.69%에 해당을 합니다. 즉 특정 당 투표 진짜표 하나당
가짜표를 한 표 이상 넣었다는 겁니다. 1대1 이상 넣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과 당일은 비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아까 전남 영광 군수의 경우 당일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죠. 41%와 41.5%가 나왔는데 그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43%와 60.4%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당일날에 10만 표 이상 이긴 국힘 후보가 사전에서는 18만 5천 표를 져가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선거한 사람이, 투표를 한 사람이 120만 명이고 사전에서는 70만 명으로 훨씬 적게 투표를 했는데 10만 표, 18만 5천 표로 확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일 51대 43의 득표율이 사전에서는 34대 60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이렇게 됐어야 될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아예 0입니다. 자연적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함으로써 34.6%가 뒤집어짐으로써 특정 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 투표 결과에서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면요. 특정 당에서 서울시 교육감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다는 결의가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누가 이런 것을 바랄까요? 서울시 교육감의 예산은 약 11조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꿀 수 있고 교육 규칙도 바꿀 수 있고 예산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인권 조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학생 인권 조례를 바꾸면 학생들의 사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전남 영광 군수 선거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당 후보가 완벽하게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 곡성 군수는 약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당에서 특정 당으로 표를 이동을 해가지고 전남 곡성 군수에도 특정 당이 당선이 됐고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상당히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의 지지율에 국힘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화 군수 선거도 조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하게 조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강화도는 저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엄청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10의 308승 이하보다 낮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투표율이 51대 43에서 사전 투표율이 34대 60으로 이렇게 됐어야 될 표가 34.6% 뒤집음으로써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서울시 교육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결의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작은 선관위가 있지만은 명령은 어떤 상위 조직이 한 듯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 이유는 선관위라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설계가 너무 정교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꼭 가져와야 되겠다. 강화도 군수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 그 다음에 영광 군수는 그냥 놔둬도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선관위 의원들로서는, 선관위 직원들로서는 결정하기 힘든 그런 설계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 상위 조직에 조국은 포함되지 않은 듯 합니다. 조국 당이 전남 곡성 군수에서 표를
빼앗긴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조국은 그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능하냐?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특정 당이 20년 동안 앞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집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운운했던 이해땡. 이 사람은 2024년 총선에서도 특정 당이 150에서 180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특정 당이 180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쪽집게처럼 예언을 한 유시땡.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요. 2024년도 사전선거 비율은 31.3%가 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예언을 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한 김민땡.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박원땡 대신에 중국이 간택한 유명한 이재땡. 이 사람들이 그 상위 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 조직이 왜 교육감의 목을 메고 있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